최초 공개된 조감도 보시죠. 보면 이거는 멋있잖아요. 멋있죠? 대리석 패턴이 엄청나게 강조된 예술적인 외관입니다. 저도 최근에도 가봤거든요. 웬 프라자 상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 직사각형 박스 형태고요. 지극히 평범한 외관이에요. 청담동 1번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이라면 총 주고 사시겠어요? 아 미쳤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요. 직원 퇴직금도 밀렸다고 하고요. PF 이자, 세금도 못 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으로 사업이 붕괴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사 변호사님, 저희가 누굽니까? 잊으셨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연애 전문가 아닙니까? 자칭입니다. 자칭. 저한테 제일 많이 배우셨던 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연애 전문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에서 제일 실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진이랑 너무 다를 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손을 흔들지? 야!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산 또는 내가 분양받은 내가 회원권을 산 부동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최고급 커뮤니티, 외관도 막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조감도가 막 나왔는데 가보니까 무슨 광주에 있는 상가 같아. 피사사탁처럼 멋있는 디아드 청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청담 한복판, 청담 1번지의 핵심 노름자 땅에 그 엄청난 조감도로 엄청난 건물이 세워질 거라고 이름도 멋있잖아요. 디아드 청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상징성도 있어요. 강남구 청담동 1번지예요. 근데 이 조감도랑 달리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디아드가 아니라 디아퍼 청담입니다. 진짜. 이 아퍼. 이게 그래서 강남 프리미엄의 정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초고가 멤버십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졌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7층까지 레스토랑, 뭐 스파, 뭐 피트니스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소개가 됐는데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딴판의 건물이 완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공개된 조감도 보시죠. 보면 이거는 멋있잖아요. 멋있죠? 대리석 패턴이 엄청나게 강조된 예술적인 외관입니다. 곡선형 구조, 건축가 이름도 멋있어요. 도미니크 페로의 이제 글로벌 디자인. 맞아요. 여러분 그 이분- 도미니크 페로가 누군지 아냐? 그분 제가 유명한 사람 알죠. 네. 1953년생 프랑스 국적에 가신 분이신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설계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뭐 경제대학 도서관도 있고 베를린 벨로드롬 수영 경기장 그것도 이제 건축하신 분이에요. 최초에 그 디아드 청담은 프로젝트 홍보 초기 단계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에 참여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죠. 도미니크 페로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이제 도미니크 페로의 서명이 조감도에 담긴 외관 디자인이 마치 페로의 서명이자 보증처럼 사람이 인식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디자인이 다 사라졌어.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의 고급성이라든지 뭐 페로의 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다 느끼는 거예요. 뭐 약간 페라로쉐 느낌이죠. 약간 초콜릿처럼 확 사그라들어 그래서 버렸습니다. 페라로시는 비싼 초콜릿이잖아요. 제가 좋아해서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징조가 있었냐면 2차 조감도 이때부터 약간의 이미 간소화 조짐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살짝 달라졌잖아요. 유리 비중이 증가하고 이제 직선적인 구조가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최근 공사 현장 저도 최근에도 가봤거든요. 웬 프라자 상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 직사각형 박스 형태고요. 지극히 평범한 외관이에요. 청담동 1번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신도시 약간 근린 상가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렇죠. 왜 벌어졌을까요? 결국 돈 때문이죠. 이게 초기 시행사가 옛날에는 아스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신유 CNG라는 회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던 회사인데 이게 결국에는 PF 금융 비용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인건 자재비도 막 폭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런 시행사들이 자금줄이 막히니까 그로부터 이제 자금난이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붕괴가 됐고 뭐 역삼 오피스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매 처분이 됐고 가스턴 55 이거는 분양 중단 위기에 놓여져 있고 디아드 청담은 2023년 11월에 디아드라는 곳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공사비가 수백억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 우리 굶어 죽겠다 해서 디자인은 축소 결정을 한 겁니다. 시행사 내부 사정을 또 폭로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직원 퇴직금도 밀렸다고 하고요. PF 이자, 세금도 못 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으로 사업이 붕괴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왜 더 컸을까요? 아니 이거는 저라도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디아드 청담을 샀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산적인 그 가치를 투자하고 그 경험을 사는 건데 건물 자체가 이제 자기 브랜드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강남에서 이제 사교적인 지위와 뭐 마케팅 뭐 이렇게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마케팅이 그렇죠. 이루어졌었는데 뭐 엄청난 설계 디자이너가 만든 아주 유명한 멋진 건물에서 내가 이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정도 쓸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를 상관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야 이런 외관으로는 VIP 고객 초대는커녕 내 친구도 초대하기 좀 창피하다 뭐 이런 불만까지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빗 멤버십
멤버십이라는 컨셉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아스턴 55라는 잠원동에 있는 건물, 그거의 커뮤니티로 활용하려고 지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고객에게도 멤버십을 개방을 하고 희소성 이런 이미지도 다 붕괴가 된 거죠. 부사님이라면 총 주고 사시겠어요? 아 미쳤어요. 죄송해요. 지금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조감도와 다른 건물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조감도는 뭐예요? 예상도이지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림이에요. 조감도 자체는 일반적으로 계약 자체에 편입되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계약서에는 그리고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조감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조감도랑 다르게 지어졌다. 이런 것만으로 바로 계약 해제나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개팅에서 만약에 사진과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가 썼던 뭐 커피비 그런 거 못 돌려받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조감도와 상당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자체가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행사들이 뻔뻔하게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게 이거에는 3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조감도를 이것대로 지어질 거다라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계약서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광고 브로셔나 뭐 IR 자료나 영상 콘텐츠나 그런 여러 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잘 만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거로서 이 디자인 그대로 완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보장했던 문구가 대외적인 홍보 브로셔나 그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면 이 부분도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을 도중에 이제 설계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중대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해버리면 그것도 취소나 해제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조감도와는 전혀 다른 외관이라든지 뭐 자재라든지 구조 변경이 있었다거나 그거를 근데 계약자들한테 전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시행사가 바꿔버렸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적극적으로 광고한 경우 그런 경우도 뭐 해지가 되긴 하는데 그건 사실상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금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사안, 설계 변경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저희가 말씀드려볼까요? 말씀 나온 김에 YTN에도 보도됐던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겼던 사건인데 이제 도면에는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델하우스 가면 모형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딴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가보니까 상가가 보고 분양받았던 거랑 전혀 딴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를 위반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계약 취소 그리고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만약에 이 디아드 첨단과 관련돼서 최초에 설계한 것과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 설계 변경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조감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모형도래요. 모형도. 조감도랑 모형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MBC에 나왔던 저희가 했던 사건을 말씀드려보면 그거는 되게 특이한 게 모형물이 있어요. 모형물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모형물 중에 일부 내 호실에 불리한 부분만 축소해서 만들었어. 공용 공간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내가 분양받은 상가 호실에 있는 것만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시공을 한 사안이었잖아요. 그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마지막에 판사님한테 이 모형물을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101, 102, 103호인데 판사님 보십시오. 여기가 101, 102, 103호인 안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여기 모형물을 보면 표시가 아예 안 돼 있거나 엄청 작게 나와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여놨잖아요. 네. 막. 근데 이제 옆에 그 창고를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창고에는 기둥이 있다는 거를 뻑하니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막상 수분양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기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 모형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법원 역시 인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같은 계약자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가 제공해주는 이런 모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3D 입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아, 내 목적물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라는 걸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늠을 하고 난 그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작 지어지고 나면 디아드 청담처럼 전혀 딴판인 건물이 막 올라와 있거나 상가 목적물을 가봤더니 내 목적물과 전혀 딴판으로 지어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라든지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된 판례들을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형물이 좀 달라도 야 모형물은 그냥 견본이고 맞아요. 참고용이지 이걸 뭐 이거 다르게 한 게 뭐 어때라고 했는데 요즘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얘기하셨으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내 아파트 이렇게 지어주겠구나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점검을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거랑 전혀 딴판으로 시공을 했어. 예를 들면 막 보일러를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를 2개를 막 설치해놨어. 계약 취소가 또는 손해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을 전부 다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모형물, 조감도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또는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저희들이 이겼던 케이스로만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허위 과정 광고, 기망행위, 즉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급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사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도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디아드 청담으로 들어와 보면 시행사가 이미 자금난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홍보를 했다. 이거는 기망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속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즘 법원 판결도 많이 우리 계약자 편에서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여태가 변호사님 얘기한 건 다 부동산 내가 공간을 쓰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의 문제는 회원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원권과 내 공간을 쓰면 또 느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일반 부동산 계약이랑 동일하게 되는 건가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건 회원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보다는 여러 계약이 혼합된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진이 말씀하신 일반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려거나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원권 계약은 이용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나 임대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용역이라든지 이용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분쟁 기준도 일반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등기와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거나 건축법 위반, 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쟁점이 생긴다면 이 회원권 계약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행이라든지 뭐 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부동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부동산 자체를 취소시키기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한 사항 아니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회원권 계약은 일정 부분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용역 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아드 청담 왜 10억 원이라는 이렇게 고액을 내가지고 회원권을 파는 건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회원권이 단순히 뭐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뭐 이런 수준의 이용권이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뭐 프라이빗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하이엔드 디자인 이런 유무형의 고급성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소득과 보증금이 책정된 구조거든요. 남들이랑 똑같은 그냥 골프 연습장이고 뭐 헬스장 왜 그걸 10억을 하겠어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 이런 내가 청담의 중심 건물도 멋있는 곳에서 이런 내가 하이엔드 시설에서 나만의 딱 나랑 어울리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 조감도와 실제 외관이 달라지면 이 기대 효과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의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나 예를 들어서 가봤냐? 전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가봤다 이거야. 맞습니다. 안 봐도 뻔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호텔 같은 경우 가는 이유는 당연히 호텔이나 여러 시설도 좋지만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한다는 그 가치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 내가 낸 보증금 10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막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조감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디아드 청담이 건물을 샀는데 이거 취소될 거 얘기하면 그거는 부동산 계약은 이미 했고 그게 본질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회원권은 달라요. 회원권은 이 건물인 걸 알고 이 건물을 사용한다는 그 가치 때문에 샀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보다 훨씬 더 취소하기 쉬운 구조일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겼던 YTN, MBC에 나와있던 수많은 집단 소송에서 늘 또 동일하게 판사님이 쓰시는 어조가 모형물이 견본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형물을 믿고 산 소유량자들은 이 모형물이 당연히 동일하게 시공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귀책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해서 소유량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모두 취소를 시켜줘. 맞아요. 이 조감도 논란이 웃으면서 그냥 생각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순 조감도입니다 얘기하는데 요즘엔 다릅니다. 고급 커뮤니티, 멤버십 서비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뢰의 상징처럼 쓰여집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물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조감도도 이와 관련된 판결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 판결을 누가 만들어요? 바로 당연박이 만들 만들어야 때가 돼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꼭 체크리스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조감도, 그리고 외관, 뭐 시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도 먼저 한번 체크는 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계약 디자인이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에 반드시 분양자 또는 계약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아마 사전 고지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들이
보시다시피 실제 시행사들이 양아치 같이 그런 거 그 계약을 넣어놓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사전 고지 없이 변경 가능한 거는 아주 경미한 설계 변경이 하나일 때고요. 건물 자체가 디아드 청담이 디아파 청담이 됐는데 절대 그런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겼던 아까 말씀드린 YTN 나왔던 상가, MBC에 나왔던 상가, 뭐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흑석동 아크로 리바임 계약서에 다 이 조항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어요 저희가. 저 조항만으로 시행사가 지금 나 면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고요. 혹시라도 이 회원권을 사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마 모든 계약서는 깨알같이 여러분에게 다 불리한 말들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계약서에 네. 유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본인들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 가가지고 이렇게 서명만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해갖고 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감도라는 게뭐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릅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조감도라는 종이 한 장짜리라고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투자자들의 신뢰와 10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법원도 그렇게 가볍게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하는 걸 나는 따라가서 묻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 조감도를 사서 지금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 조감도 때문에 회원권을 사서 소가리 하고 계신 분들 정확하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감도와 달리 지어진 회원권 때문에 마음을 앓거나 모형물과 달리 지어진 상가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께 특히 공유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사